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버각에 대한 설명을 정의부터 요약까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죠.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마이너스 캠버는 플러스 캠버에 대비해서 서넷이 타이어 슬립을 크게 만든다. 마이너스 캠버는 플러스 캠버와 비교해서 타이어 마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플러스 캠버는 서넷시에 마이너스 캠버 대비해서 슬립을 적게 발생시킨다. 캠버는 타이어의 마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그림은 전륜 좌측 타이어를 앞에서 본 그림입니다. 캠버는 지면의 수직한 축으로부터 기울어진 휠의 각도로 정의가 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차량의 전후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플러스 캠버이고, 이때 휠 센터의 수직한 축을 연장하면 차량의 바깥쪽 지면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차량의 전후 중심축을 향해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캠버이고, 이때 휠 센터의 수직한 축을 연장을 하면 차량의 안쪽 지면과 만나게 됩니다. 만일 캠버각을 갖는 동그란 원을 평평한 지면에 굴리게 되면 동그란 원은 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점 쇠선으로 표시된 큰 원을 따라 회전하게 됩니다. 한편 작은 원을 수직으로 지나는 축을 연장하면 평평한 지면과 한 점에서 교차하게 되는데,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 그림에 작은 원을 바닥면으로 하는 원뿔을 생각해 보지요. 이 원뿔을 평평한 지면 위로 역시 같이 굴리게 되면 이 그림에 이점 쇠선으로 나타낸 큰 원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점 쇠선의 궤적은 외부에 방해가 없다면 원뿔과 작은 원이 굴러가게 되는 자연적인 궤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캠버를 갖는 원이 굴러가는 궤적은 직선이 아니고 캠버각이 기울어진 쪽으로 회전하는 원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캠버를 갖는 타이어가 직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노란색은 마이너스 갯마의 캠버각을 갖는 전륜 좌측 타이어를 앞에서 본 형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각이진 상태로 나타내었습니다. 타이어의 동반경을 R2라고 나타내면 실제로 타이어가 굴러가는 초속은 오메가 R2가 되고, 내측 속도 VI는 오메가 RI, 그리고 외측 속도 V0는 오메가 R0가 됩니다.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이 마이너스 캠버를 갖는 휠에서는 유효 동반경 대비 내측 휠 반경이 작고 외측 휠 반경이 큽니다. 따라서 횡으로 이웃한 모든 타이어의 속도는 여기 보이는 부등식과 같이 각각의 다른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이어가 전방으로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모든 점들은 같은 속도 값을 갖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점이 똑같은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슬립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I점은 실제 속도인 오메가 R2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빨라져야 하는데, 동반경 R2보다 작은 반경 RI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 O점은 실제 속도인 오메가 R2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느려져야 하는데, 동반경 R2보다 더 큰 반경 R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리게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타이어의 전후 중심축에서 안쪽에 있는 타이어에서는 전방 슬립이 일어나고, 바깥쪽에 있는 타이어에서는 후방 슬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나타낸 녹색 화살표는 타이어의 유효 동반경에 해당하는 실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슬립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타이어 안쪽은 전방 슬립이고 바깥쪽은 후방 슬립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마이너스 캠버를 갖는 전륜 좌측 타이어의 전방 슬립과 후방 슬립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과장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타이어의 안쪽 부분에 발생하는 전방 슬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 글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 제동 슬립과 유사하고, 오른쪽 그림은 타이어 바깥쪽 부분에 발생하는 후방 슬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속 슬립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스펜션의 거동에서 발생하는 캠버각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의 마이너스 캠버는 선회 시에 타이어의 마모를 줄이고 타이어의 그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플러스 캠버는 선회 시에 타이어의 마모를 증가시키고 타이어의 그립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륜 좌측 타이어에 대하여 회전 중 전후 방향의 슬립 크기를 마이너스 캠버와 플러스 캠버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캠버를 갖는 휠은 앞서 설명한 원뿔의 궤적을 참고할 때 자연적으로 조향각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따라서 캠버가 원하는 방향과 조향각에 의한 방향이 같게 되고, 직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왼쪽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립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플러스 캠버의 경우에는 캠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향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립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선회로를 주행을 할 때 마이너스 캠버 대비하여 더 큰 조향각을 필요로 하고 슬립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플러스 캠버는 타이어의 마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슬립이 커지므로 타이어의 그립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횡방향의 슬립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륜 좌측 타이어의 노면 접촉부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캠버에서 캠버각과 조향각은 서로 협조하여 차를 선회하게 합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캠버각과 조향각은 같은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향각이 커지더라도 캠버는 변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었는데,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향각이 커지면 하정분포와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가 변화하므로 캠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캠버에서 캠버각은 차량의 선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캠버각과 조향각은 서로 반대의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똑같은 선회로를 주행을 할 때 플러스 캠버를 갖는 휠은 마이너스 캠버를 갖는 휠보다 더 많이 조향 휠을 돌려야 하고, 캠버와 조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타이어 접촉면에서 타이어를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되어 타이어의 마모와 그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플러스 캠버는 마이너스 캠버와 비교해서 타이어 마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캠버는 지면에 수직한 수직축으로부터 기울어진 휠의 각도로 정의됩니다. 캠버가 있는 휠의 타이어에서는 전방 슬립과 후방 슬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스펜션의 거동에서 발생하는 캠버각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의 마이너스 캠버는 선회 시에 타이어의 마모를 줄이고 타이어의 그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캠버에서 캠버각과 조향각은 서로 협조하여 차를 선회하게 합니다.
플러스 캠버에서 캠버각은 차량의 선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플러스 캠버를 갖는 휠은 마이너스 캠버를 갖는 휠보다 더 많이 조향위를 돌려야 하고 타이어 마모와 그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미케니컬 트레일과 듀메틱 트레일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 비디오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라 모멘트 팔 길이인 듀메틱 트레일과 변형보고 모멘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타이어 동화 중 9번째 파트로 캠버 스러스트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무료로 제 비디오를 구독하시면 다음에 나올 비디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